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걸 이제 자폐와 치매 경험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게 참 접근 방식부터가 신선했어요. 네, 특히 11살 자폐 소녀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탐구해 보는 거죠. 소통이나 뭐 관계 맺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러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랄까요? 네, 그리고 또 돌봄의 의미 같은 것들, 이런 핵심적인 통찰을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질문은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폐 소녀의 사례를 통해 인간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간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요. 네, 작은 몸짓이나 뭐 시선 하나하나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점. 이게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게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한다는 점이고요. 아이만 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나 또 주변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으려는 공감 능력이에요. 어쩌면 이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의 입장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헤아려봤지 하고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아까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그 연결 방식,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좀 다르다고 하던데, 자료에서는 이 마음의 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중요한데요. 문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곳에 있거나 여는 방식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언어적인 소통보다는 소리나 촉감, 색깔 같은 그런 감각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아주 천천히 문을 열기도 하죠. 오히려 막 왜 못해? 이런 식의 압박이나 너무 강한 자극은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닫힌 문이라는 게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종의 보호막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게 거부가 아니라 뭐랄까 자기 보호의 한 방식일 수 있다.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럼 그 문을 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냥 단순히 소통을 시작한다? 뭐 그 이상일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눈맞춤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상호작용 시도에 반응해주고 말로 하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문이 닫혀 있다는 게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문을 두드려서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기 방식대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문은 두드려 열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열리는 문이다. 뭐 이런 거죠. 결국 누군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다림과 존중. 자폐 아동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이 혹시 노화로 인한 인지장애나 치매로 좀 마음이 다친 것처럼 보이는 어르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치매 역시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연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약해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다시 맺고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에서는 한 5가지 정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5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첫째는 감각 기억을 활용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익숙했던 옛날 노래라든지 좋아했던 음식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정서적인 기억이나 순간들을 확 자극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예시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어떤 할머니께서 젊을 때 쓰시던 특정 비누 향기를 맡고 잠깐 옛날 이야기를 막 술술하셨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향기로 기억을. 네, 둘째는 이름을 자주 불러드리고 눈을 맞추면서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소중하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고요. 셋째는 규칙적인 일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 넷째는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그런 태도. 마지막 다섯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돌보는 사람 역시 혼자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돌봄 시스템 구축이죠.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폐아동에게 다른 종류의 문이 있듯이 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에게도 다른 방식의 접근, 다른 방식의 문 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열쇠가 어쩌면 약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기억 그 자체보다는 그 기억에 얽힌 감정, 또 말보다는 오감 같은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료는 이렇게 요약해요. 사랑이 모든 기억을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존재의 의미는 다시 깨우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다는 그 느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자폐와 치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경험이지만 이 창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특히 표현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깊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때로는 말이 하는 다른 감각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다림과 존중이 소통의 진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네요. 그렇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누군가의 고유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싸 안는 능력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꼭 자폐나 치매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의 관계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내 방식,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진 않았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자기 속도대로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작은 노력. 내 관계 속에서는 그게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